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운의 습관, 뭐래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지은이는 우에니시 아키라, 옮긴이는 박재영, 발행은 센시오입니다. 옛말에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운이 안 좋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나쁜 일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유독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마치 운이 따라다니는 것 같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심리학 박사이자 자신만의 독자적인 성공 철학을 정립한 저자는 습관을 바꾸면 운이 좋아진다고 주장합니다. 운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멀리하고 긍정적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고 긍정적인 습관을 몸에 장착하면 운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습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인 방법을 말투, 생각, 행동, 인간관계, 꿈 등 10가지 일상의 주제 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각자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 사례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 자신에게 예쁜 말을 들려준다거나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의식적으로라도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고 마음속을 긍정적 에너지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뇌에서 세로토닌, 옥시토닌, 도파민 같은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을 함으로써 내 기분이 좋아지면 남에게도 좋은 말을 건넬 수 있고 이것이 주변의 운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트리거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이 좋은 사람도 평생 나쁜 일만 일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운은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칠기존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운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2. 운이 좋은 척하면 운이 진짜 좋아진다. 3. 모든 말에 운의 씨앗이 숨어 있다. 4. 부정적인 생각은 찾아오는 운도 막는다. 5. 꿈이 있는 사람에게 운이 함께한다. 6.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7. 운은 사람을 타고 온다. 8. 일상 속 작은 운을 발견한다. 9. 남을 위하는 마음이 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10. 웃음과 운은 전염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는 방법. 지금까지 내 자신이 싫다라고 느끼며 지내온 사람은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품으려고 해봤자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운을 가까이 끌어당기려면 긍정적인 감정을 지니는 동시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종이에 적거나 믿을 만한 친구에게 털어놓아 보세요. 상사가 늘 나한테만 귀찮은 업무를 떠넘겨서 일하기 싫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엄격해서 지금도 사이좋게 지내기가 힘들다.
절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롭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실컷 뱉어내는 거죠. 성격이 진지한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행복하게 바꾸기 위한 행동이므로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종이에 다 적은 뒤 찢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친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다면 먼저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데 내 말 좀 들어줄래 하고 부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퍼져있던 검은 연기가 빠져나가고 그 대신 신선하고 생기 넘치는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비워야 그 안에 긍정적인 감정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을 칭찬한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긍정감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긍정감이란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자신을 믿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나를 좋아한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긍정감이 높아서 굳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긍정감을 높이려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파견사원 마이 씨는 날마다 수첩에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일이나 성공한 일을 칭찬하는 내용의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 일이 빨리 끝나서 동료 사원의 일을 도와줬다. 남에게 친절을 베푼 나는 참 장하다. 상대하기 거북한 사람과 만나는 날이었다. 생글생글 웃으며 대했더니 상대방도 즐거워 보여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칭찬할 만한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찾아 글로 쓰는 거죠. 마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누군가에게 칭찬받기만을 바라면서 쓸데없이 속을 태웠는데 저를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이 생긴 후부터는 저절로 내 자신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자신을 칭찬하는 게 쑥스럽고 낯설기도 하겠지만 곧 익숙해질 겁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긍정감이 몰라보게 자라날 테니까요. 나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긍정감이 높아서 쉽게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운이 나쁜 사람은 없다. 나에게는 재능이 전혀 없다. 나는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 나는 친구도 없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나는 운이 좋아질 자격이 없다라며 자신을 단념해 본 적이 있나요? 운이 좋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드나요? 하지만 운을 만난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거나 특출나게 머리가 좋거나 인기가 많은 건 아닙니다. 운이 좋아지는 자격 따위는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운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세상에는 외모도 뛰어나고 돈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얻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좋은 운을 만날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요? 그들의 삶이 완벽하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좋아서,
외모가 뛰어나서 집이 부자여서 좋은 운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 좋은 운의 조건이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일 뿐입니다. 나는 반드시 좋은 운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마음가짐이 운을 부르고 행복을 만듭니다. 운이 따르는 조건은 없습니다. 나는 좋은 운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는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믿는 대로 된다. 우리는 누구나 크건 작건 억측을 하며 살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억측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플라세보 효과를 알고 있나요? 실제로는 약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데 이 약을 먹으면 몸 상태가 좋아진다라고 믿고 먹으면 효능이 나타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특히 모든 물자가 부족한 전쟁 기간에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상 입은 군인에게 맹물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해질 거예요 라고 했더니 실제로 많은 군인들이 건강을 회복했다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병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처럼 치료에는 심리적인 상태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플라세보 효과를 우리의 생활 습관에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무슨 일이든 굳게 믿은 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긍정적인 억측은 살리고 부정적인 억측은 떨쳐내는 것이죠. 약 성분이 없어도 약이라고 생각하면 약효가 나타나듯이 근거가 없어도 행복해질 거라고 굳게 믿으면 실제로 행복해집니다. 나는 좋은 운을 만날 수 있다. 좋은 일이 잔뜩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어보세요. 실제로 운이 따라올 겁니다. 분명히 좋아질 거야 라고 굳게 믿으면 정말로 좋은 결과가 찾아옵니다. 실패가 진짜 실패가 되지 않으려면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방면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실패를 나만의 불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실패에 낙담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나는 쓸모없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며 심각하게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역사에 남은 위인들도 모두 실패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했을 때 이 실패에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고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로 업무를 거의 마쳤는데 잠깐의 실수로 중요한 데이터를 모두 지워버렸다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정말 최악이야. 라며 자책하지 말고 다시 작업하다 보면 이전보다 더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다라거나 더 중요한 일에서 실수하지 않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중요한 데이터는 확실히 저장해 놓자. 데이터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복사해서 다른 파일에도 저장해 놓자라는 식으로 실수를 방지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실패는 공부입니다. 실패에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더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마저 빼앗깁니다. 실패에서 성공하는 법을 찾으면 실패를 디딤돌 삼아 좋은 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되돌아보아야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생을 바꾼다. 고대 중국에 전해져 오는 역경에 나온 구절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현하지 못해서 결국 다른 길로 갔다. 어떻게든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여러 번 시험을 봤지만 결국 떨어졌다.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들이 불행한 사람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형태의 운을 붙잡아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브랜드 샤넬을 창시한 가브리엘 샤넬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사실 샹송 가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가창력이 부족해 가수로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자신이 썼던 재봉 기술을 살려 파리에 모자 가게를 차립니다. 샤넬의 모자는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순식간에 유명해졌고 그녀는 의상, 가방, 소품으로 영역을 넓혀갑니다. 운으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관점을 바꾸면 여러 갈래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야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우리는 늘 포기하지 말아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포기는 실패이며 나약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죠. 그러나 고통스럽고 불행하기만 한 일을 끙끙거리며 놓지 못하는 것보다는 단호하게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살다 보면 온갖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그 중에는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 실적이 악화되어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차가 달려들어 크게 다쳤다. 이렇게 나의 탓이 아닌 누군가의 잘못이나 안 좋은 상황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덜컥 불행을 던져주곤 하니까요. 그런 일에 부딪혔을 때 왜 나만 이런 불행한 꼴을 당하는 거야 라고 낙담하지 마세요. 아무리 불평하고 억울해해도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리해고 대상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교통사고에 휘말리면 그 시간대에 왜 그 길을 지나갔을까라고 후회하는 마음이 커지죠.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리 고민하거나 후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집착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의 온몸과 정신을 지배합니다.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다독여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좋은 운이 찾아옵니다.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으니
단호하게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한다. 꿈을 갖고 싶지만 도무지 못 찾겠다라는 사람은 시점을 조금 달리 해볼까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라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 패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넓은 단독주택에 살면서 개와 고양이, 새 등 많은 동물을 기르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가가면 되고 싶은 나의 모습, 살고 싶은 나의 인생에 대한 대답은 수없이 많아집니다. 이 생각 속에 꿈과 소망에 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해보고 싶은 일을 생각하다 보면 굳이 다시 태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 세계를 여행하기란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돈을 모은 뒤 회사에 휴가를 내면 몇 개국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회사를 그만두는 큰 결단을 내리지 않더라도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을 겁니다. 패션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면 과감하게 이직을 고려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용기를 내는 겁니다. 관련 경험이 전혀 없어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기초 경험을 쌓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꿈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면 못 이룰 것도 없습니다. 꼭 집을 사지 않더라도 빌리는 방법도 있겠지요. 요즘은 최소 비용으로 집을 짓는 방법도 많으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돈을 모아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말이 쉽지 어차피 나에게는 무리야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모두가 무리라고 말하고 말리는 일을 당당하게 도전해 실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자신의 모습과 상황에서 이룰 수 있는 꿈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 꿈은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기쁜가? 자신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자신의 모습으로 이룰 수 있는 꿈은 반드시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고 싶으면 일단 한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갈증나는 목을 축일 수 있다라는 독일 격언이 있습니다. 달걀을 깨야 오믈렛을 만들 수 있다라는 프랑스 격언도 있죠. 이 말들은 결과는 행동에서 생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격언이나 민화는 전 세계에서 수없이 많습니다. 그만큼 아주 먼 옛날부터 운을 얻으려면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무심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이라는 멋진 설계도를 만들고 나서 지도를 따라 길을 떠나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면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술 향상을 위해 자격증을 따거나
이직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누구든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감히 행동하지 않으면 오늘도 내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꿈이라는 멋진 설계도를 만들고 나서 지도를 따라 길을 떠나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행운은 하기 싫은 일 속에 숨어 있다. 운을 끌어당기려면 때로는 내키지 않거나 못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억지로 할 필요 없다라며 포기하거나 어차피 실패할 테니 하지 말자라며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행동하면 뜻밖의 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나 씨는 여성 전용 마사지숍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늘 예약이 꽉 찰 정도로 번창했지만 예전에는 영업을 못해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저희 숍에 와주세요 라는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아예 숍을 그만두어야 하는 게 아닌가 몇 번이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착실히 영업 활동을 해나가다 보니 점점 영업에 익숙해져서 예약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다나 씨는 저보다 마사지 실력이 좋은 사람은 많지만 영업을 못해서 그만둔 사람도 많아요. 못하는 일이라도 꾸준히 하면 할 수 있게 되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속담을 알고 있나요?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단단한 바위를 뚫을 만큼의 힘을 가진다는 뜻으로 끈기와 인내의 가치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처음 시작은 보잘것없어도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난 원래 이런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작은 첫발을 내디딘 뒤 지치지 말고 밀고 나가보세요. 그 끈기에 대한 보답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작은 첫발을 내디딘 뒤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반드시 끈기에 대한 보답을 받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점은 있다. 싫어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운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지면 당연히 운도 멀어집니다. 그러니 싫어하는 사람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누구에게나 싫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겁니다. 그 사람과는 가능하면 말하고 싶지 않다거나 가까이 오면 도망치고 싶다거나 인연을 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분명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나쁜 점만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뿐입니다. 과장님은 부하 직원한테는 거만하게 구는데 가족에게는 다정한 아빠인 것 같네. 그 사람은 제멋대로의 자기 주장이 강하지만 남을 속이거나 욕하지는 않아. 넓은 마음으로 싫어하는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을 싫어하는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도 좀처럼 감정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억지로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더라도
덜 싫어하도록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부정적 에너지가 조금은 사그라들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더라도 덜 싫어하도록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꺼이 나이 드는 자신을 수긍하고 긍정하는 사람도 있지요. 어느 쪽이 운을 끌어당길까요? 물론 나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나이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기분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예전과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울해하며 무기력해지지요. 젊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부가 예뻤다. 지금은 아무리 돈을 쓰고 관리를 해도 효과가 없다. 젊을 때와 비교해서 체력이 떨어졌다. 약속을 잡거나 놀러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예전에는 삶에 대한 의욕이 넘쳐서 하고 싶은 일은 주저하지 않고 도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용기가 없다. 실패하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닐까 싶다. 모두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쇠약해지지요. 인간의 운명이며 거스를 수 없는 이치입니다. 육체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물론 나이를 먹었음에도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젊었을 때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를 먹어야 얻을 수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령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최근에 여성 사업가의 활약상이 눈에 띄게 많아졌는데 젊었을 때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30대 후반에서 40대에 독립해서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험이 쌓인다는 뜻이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단단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몸소 체험에서 얻은 지혜는 책으로는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려움이나 고난 앞에서 조금은 덜 흔들립니다.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젊을 때의 나와 나이 들어서의 나는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즐거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분명 그들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험이 쌓인다는 뜻이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단단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뭘 해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